안녕하세요. 오늘 볼 문제는 한 번만 풀어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시험 때까지 이 문제를 다시 안 풀어도 되는 그런 문제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개념을 한번 이해하고 있으면 그 다음엔 연습이 필요 없다는 거죠. 실제 시험장에서 만나면 내가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갑고 시험장에서 안 만나더라도 만나도 된다라는 자신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하나 알아놓고 가는 건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바로 문제부터 볼게요. 총 두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1번 문제는 시차 관련된 문제죠. 저희가 예전부터 여러 번 풀어본 문제이기도 하고요.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프랑스 파리에서 이 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중국 베이징을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베이징은 서쪽에 있죠. 파리는 더 서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웬만한 국가들은 다 왼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베이징이 우리나라랑 가깝고 파리가 더 멀기 때문에 파리, 베이징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얘는 플러스 1, 플러스 8의 시간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서 10일 날 21시에 비행기를 타서 출발했고요. 쭉 보면은 파리에서 베이징까지는 총 10시간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소요된 거는 요 밑에다 쓰라고 했죠. 10시간. 10시간이 소요됐으면은 31이고 24를 빼면은 07. 10시간이 지났으면은 11일 07시에 파리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리로 계산을 했고요. 이제 베이징과 파리의 시차를 서로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7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쪽이 빠르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미 지난 거기 때문에 11일 14시가 돼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방식대로 해서 정답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요 밑에 보면은 3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프랑스는 썸머타임을 하고 있대요. 이 썸머타임에 대해서 여기 설명 나와 있지만 1시간을 앞당겨 놓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 1이 아니라 플러스 2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플러스 2인 게 얘가 08이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7이 아니라 플러스 6이 되는 겁니다. 이 차이가. 그래서 7이 아니라 6을 해줘서 13시.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이 썸머타임과 이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21시에 비행기를 타서 출발을 해서 10시간이 지나고 요 시간 있죠. 요 시간은 플러스 1이 아니라 플러스 2에 따른 시간인 거예요. 그 이유는 여기 보면은 3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이미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적용된 시간인 거죠. 이미 이 시간이 플러스 2인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플러스 1은 뭐냐? 이거는 원래 그러니까 기본의 시간인 거죠. 요 서머타임 기간을 제외하고는 플러스 1인데 지금은 플러스 2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다른 예로 들으면은 물건을 팔 때 요거는 정가, 그러니까 정가라는 뜻이고 이거는 할인된 가격, 예를 들어서 이때는 할인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인을 했다고 해서 정가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가가 있는 상태의 기본으로 잡고 그거에 따른 할인이 몇 퍼센트가 들어가서 얼마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는 플러스 1이지만 이 시간대에서는 플러스 2로 하겠습니다 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10월이잖아요. 10월인데 요게 플러스 1이 아니라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제가 여기다 플러스 1을 써놓은 이유는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당연히 여기만 보고 쭉 여기 보기 전까지 눈으로 내려오면서 읽을 때에는 얘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1을 썼어요. 하지만 밑에 썸머타임이구나. 아, 그럼 플러스 1이 아니라 플러스 2구나. 라고 해서 플러스 2, 플러스 8, 그럼 플러스 6이 되는 거고 쭉 구한 07시에서 6시간을 더해서 13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썸머타임 제도가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문제에서 적용할 때는 이렇게 밑에 나와 있고 이 시기도 알려주고 있으니까 읽으시면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문제 유형은 혹시 많이 보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종이를 계속 접어요. 그러면 이 그림이 지금 조금 흐릿해서 해상도가 좋지는 않지만, 설명을 드리면은 종이를 접어서 이 왼쪽 면을 기준으로, 이쪽 면을 기준으로 할게요. 이쪽 면을 기준으로 좌측부터 우측으로 계속 접어요. 그래서 골과 마루라는 게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닥 쪽으로 꺾여 있으면 골, 위로 솟았으면 마루라고 부르는데 3번을 접으면 어떻게 되고 5번을 접으면 어떻게 되고 n번을 접으면 어떻게 되냐라는 걸 묻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직접 여기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시험장에서는 뭐 시험지를 접으면서 테스트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 문제 공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종이를 한 번 접었습니다. 한 번 접으면 가운데 골이 생기겠죠. 종이를 이렇게 접었으니까 자, 그러면 2번 접으면 여기 그림과 같이 한 번 접은 상태에서 또 접었어요. 그 다음에 피면은 이 그림처럼 마루와 골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3번을 접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제가 써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돼요. 자,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직전에 생긴 마루나 골에 대해서 왼쪽으로는 마루, 오른쪽에는 골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한 번 접으면 골이 생겼어요. 그리고 2번을 접으면은 왼쪽에는 마루, 오른쪽에는 골이 생기겠죠. 그리고 3번을 접으면 이 2번째에 생긴 요 2개에 대해서만 골, 이런 식으로 생겨요. 그럼 4번을 접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생긴 요거에 대해서 골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공식이고 굳이 쭉 밑에까지 안 가더라도 여기서부터 바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한번 보기를 볼게요. 3번 접으면 마루 골골이 생긴다. 골 맞죠? 기억은 맞는 문장이 되고요. 5번을 접으면 정 가운데는 골이 생긴다. 자, 이 그림에서 보면은 가운데는 무조건 우리가 첫 번째 잡았던 골이에요. 5번을 접든 몇 번을 접든지 정 가운데는 항상 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맞고 n번을 접었을 때 정 가운데를 중심으로 마루와 골이 대칭이 되는 경우가 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가장 왼쪽에는 무조건 1번을 제외하고 가장 왼쪽에는 무조건 마루 이런 식으로 가고요. 가장 오른쪽에는 골 가겠죠. 그 이유는 어떤 한계가 생겼으면은 그 다음에 접을 때는 왼쪽에는 마루, 2번째는 골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대칭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왼쪽엔 마루, 항상 오른쪽엔 골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리고 n번을 접었을 때 골의 개수는 마루의 개수보다 항상 많다. 한 번 접었을 때는 골이 하나 있고요. 1번을 기준으로 2번째 접으면 마루와 골이 똑같이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2개씩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골이 항상 많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첫 번째 나온 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골이 한 개씩 꼭 많죠. 3번을 보면은 하나, 둘, 3개, 하나, 둘, 셋, 4개. 골이 항상 하나가 많은데 그 하나가 많은 이유는 우리가 첫 번째 잡았던 이 골 때문인 거고요. 그래서 골의 개수는 마루의 개수보다 항상 많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이 보기의 내용이 어렵고 뭐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냐 그걸 모르겠다 라기보다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식이잖아요. 이 공식에 대한 특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기억 같은 경우에는 3번을 접었다라는 것처럼 뭔가 특정적인 걸 지칭을 하지만
디귿과 리을은 n번을 접었다.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보면은 그냥 공식인 거죠. n번이라는 게 어떤 숫자를 지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래 개수는 마루의 개수보다 항상 많은 게 이 그림의 특징이고, n번을 접었을 때 정 가운데로 대칭이 되지 않는 게 특징이고, 정 가운데는 골이 무조건 있는 게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고 계시면은 이 그림이 딱 나오는 순간 내가 아는 문제네 라고 하면서 자신감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총 두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 두 문제 모두 자 이제 한 번씩 풀어놨기 때문에 한두 번만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넘기셔도 됩니다. 공부 때 굳이 더 한 번도 안 보고 넘기더라도 실제 시험장에서 만나면은 아무나 다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그림에서는 이 공식 바로 직전에 생긴 거를 기준으로 왼쪽에 마루, 오른쪽에 골이 생긴다. 그리고 이 시차는 우리가 옛날부터 공부했던 1, 2, 3, 4 도시를 써놓고 시간의 흐름, 시차 이런 식으로 행렬의 형태로 써놓으신다면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문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